너 여자 맞아? 군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애인 여자 군인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간부 주워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 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검은 차들이 나타나고 정장 입은 남성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한식당에서 이은희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왔죠. 은희는 올해 48살, 평범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은희야, 오늘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구나. 어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셔서 다행입니다. 은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식당 앞 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라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멀리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등산 진짜 빡셌다. 등산복을 입은 남성 5명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는 기색을 보이자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남성들이 벤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이 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야, 저 아줌마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냐? 맞네. 분위기가 다르네. 너무 당당해 보여. 은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다져진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죠. 키가 큰 남성이 은희에게 다가와 건방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은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식사하고 쉬고 있을 뿐입니다. 에이, 그게 아니라 다른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아줌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고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특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혹시 군인이었나? 자세가 좀 그렇네.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은희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군인? 또 다른 남성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여자가 군인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남성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성이 은희 앞에 서더니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줌마. 우리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정말 군인이었어요? 은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지나가겠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한 명이 일부러 과장되게 떨어 보였습니다. 근데 아줌마, 군인이면 뭐 어때요? 지금은 그냥 민간인 아닌가요? 그 순간 은희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화면에 지휘본부라는 발신자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남성들은 너무 신이 나서 그걸 놓쳤습니다. 아줌마, 대답 좀 해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당당해요? 은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집에 가겠습니다. 야야, 우리 말 못 들었어요? 한 명이 은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의 없게 그냥 가려고 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희가 그 남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남성이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상하네. 눈빛이. 하지만 금방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뭐야, 겁주려고 하는 거야? 아줌마가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성들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조롱했어요. 야, 도망가네. 역시 여자는 여자야. 군인이라더니 별거 없네. 식당 사장님이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던 거죠. 은희와 어머니가 모퉁이를 돌자 남성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은희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뒤따라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용했던 오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희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은희와 어머니가 골목길을 걸어가자 뒤따라온 남성들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는지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었어요. 야, 아줌마, 우리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해요? 리더격 남성이 큰 걸음으로 은희를 앞질러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예의 없게 굴었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어머니께서 피곤해 하십니다. 어머니? 한 명이 비웃었어요. 아, 효녀시네. 근데 아까 군인 얘기는 진짜예요? 정말 군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은희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무서워. 그러자 남성들이 더욱 신이 났습니다. 어머, 무서워하시네. 우리가 뭐 잡아먹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그냥 호기심이 많을 뿐이거든요. 다른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아줌마가 뭔가 특별해 보여서 말이야. 은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이, 평범하지 않아요. 키 큰 남성이 은희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자세부터가 다르거든요. 진짜 군인 같아. 군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은희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군인은 처음 봐서. 여자 군인이라. 또 다른 남성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정말 군인 맞아요? 너무 조용한데? 리더격 남성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이면 좀 더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네. 그 순간 가장 젊어 보이는 남성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가짜 군인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간부 주워 먹은 거?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은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간부를 주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모르세요? 그 남성이 비웃었어요. 요즘 여자들이 군대에서 편한 자리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진짜 힘든 일은 안 하고. 다른 남성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남자들은 진짜 빡세게 훈련받는데 여자들은 사무실에서 편하게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군인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제발 가자. 하지만 남성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딸 걱정 마세요. 리더격 남성이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딸한테 군인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게요. 진짜 군인이 뭔지 알려드려야죠. 다른 남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은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화면에 작전사령부라는 글자가 떴죠. 은희가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전화 왔네. 혹시 남편이에요? 아니면 직장? 은희가 전화를 거절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성들이 더욱 궁금해했어요. 왜 안 받아요?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혹시 우리 때문에 민망해서 안 받는 거예요? 한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건방진 남성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요. 너 여자 맞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났네. 그 남성이 더욱 조롱하듯 말했어요. 여자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같이 뻣뻣해요? 다른 남성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좀 더 여성스럽게 행동하면 안 돼요? 군인이라고 해서 여자인 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은희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은희야, 참아라. 그냥 가자. 하지만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리더격 남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말로 군인이었다면 계급이 뭐였어요? 설마 높은 계급은 아니겠죠? 은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죠. 계급이요? 은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희의 차가운 미소를 본 남성들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술기운과 집단 심리가 더해져서 더욱 대담해진 거였어요. 어머, 무서운 미소네요. 리더격 남성이 일부러 과장되게 떨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답 안 하시네. 계급이 뭐였는지 말이에요. 계급. 은희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가장 젊은 남성이 흥미진진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부사관? 아니면 위관급 장교? 다른 남성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위관급이면 그래도 좀 대단한 건가? 애인 여자 장교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즘은 성비 맞추려고 여자들 많이 뽑잖아. 은희가 어머니를 살짝 뒤로 물러서게 한 후 남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경험이 있다고 하셨죠? 네, 당연히 있죠. 키 큰 남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제대로 군 생활했습니다. 그럼 계급의 의미를 아시겠네요. 은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계급이 어떤 의미인지도요. 남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높은 계급이라고 해봤자. 한 명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은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국방부 인사참모부라는 발신자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네요. 리더격 남성이 비웃었어요. 인기가 많으시네, 아줌마. 은희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전역 관련 최종 서류 검토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장군님. 은희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뭔데요? 남성들이 궁금해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과? 가장 건방진 남성이 크게 웃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줌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은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다니 뭔 소리예요? 리더격 남성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뭐 할 거예요? 할 거라기보다는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남성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어요. 차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근처에 멈춰섰죠. 저 차들 뭐야? 한 명이 수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어요. 모두 5명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유한 움직임이었죠. 저 사람들 누구야? 조폭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 중 한 명이 은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장군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군? 네, 이분이 이은희 장군님이십니다. 정장 남성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방금 저녁 처리가 완료되셨지만 아직 공식적인 예편 행사가 남아 있으십니다. 조폭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은희가 처음으로 본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계급을 알려드리죠. 육군 소장입니다. 소장? 리더격 남성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정장 남성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폭들이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은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장 남성들이 조폭들을 둘러쌌어요. 여러분,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한 명이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동행이요? 어디로요? 조폭들이 겁에 질려 물었어요. 부대에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정장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인 생활이 어떤 건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야 해요. 걱정 마세요. 며칠 안 걸립니다.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히 여군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장군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한 명이 보고했어요. 조폭들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정장 남성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은희가 다시 부드러운 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야, 이게 다 뭐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교육이에요. 조폭들이 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풀어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들이 조용히 사라졌고 골목길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은희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인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교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는 이상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5명의 남성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었죠. 50대 베테랑 형사 박상도가 신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5명이 동시에 실종이라. 형사님, 신고자가 또 왔습니다. 후배 형사가 알려주었어요. 신고자는 실종된 남성 중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사님, 제 남편 진짜 어디 간 거예요? 사흘째 연락이 안 돼요.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게 언제였죠? 그날 오후에 등산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그런데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등산이요? 어디로 갔다고 했나요? 정확히는 안 말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등산 간다고만. 박 형사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똑같이 등산 갔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우리 남편들이 원래 같이 다니거든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여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박 형사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사업이죠? 여러 가지요. 부동산도 하고 뭐 그런. 바로 그때 다른 가족들도 경찰서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등산 간다고 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박 형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이나 시비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한 여성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이미 눈치챘어요. 이들의 말투, 행동,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까지 평범한 사업가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후배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종자들 신상 조회해 봤는데 전과자들이에요. 전과? 네, 폭행, 협박, 공갈 같은 거요. 그리고 후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직폭력배로 의심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럼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날 밤 박 형사는 실종 현장 주변을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에게서 흥미로운 증언을 들었어요. 아, 그날 말씀이세요? 식당 사장이 기억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손님 2분이 계셨는데 모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비를요? 어떤 시비였나요? 글쎄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 아줌마한테 뭔가 계속 물어보고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는 어떤 분이었나요? 참 점잖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죠? 그 남자들이 괴롭혀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박 형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모녀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뒤따라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혹시 그 모녀분 연락처나 신상 아는 것 있나요? 아니요. 처음 본 분들이었어요. 다만 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뭔가 범상치 않은 분 같았어요. 범상치 않다니요? 자세랄까? 뭔가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박 형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모녀를 괴롭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음 날 박 형사는 주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후배가 CCTV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찍혔는데 화면에는 조폭들이 검은 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차량 번호 추적 가능한가? 그게 후배가 당황했습니다. 번호판이 안 보여요. 고의로 가린 것 같은데. 박 형사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무 훈련된 움직임이었죠. 이거 전문가들이야.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음성 메시지요? 네, 들어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종된 조폭 중 한 명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 지금 훈련받고 있어. 그분이 진짜 장군이었어. 우리가 큰일 냈어.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배경에서는 차렷 경례 같은 군대식 구호가 들렸어요. 박 형사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렸습니다. 장군이라고 했나요? 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형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 형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 밤 박 형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조폭들이 민간인을 괴롭혔다가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장군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박 형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박상도 형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군 수사기관에서 왔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박 형사의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것을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박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군인 특유의 똑바른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군사경찰 수사단 김중령입니다. 남성이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실종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박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군사경찰이요? 왜 민간 실종 사건에 군에서 나오셨나요? 그게 단순한 민간 실종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중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요. 국가기밀이라니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폭들이 실종된 게 무슨 국가기밀이죠? 김중령이 잠시 멈췄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은이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박 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역시 조사를 하고 계셨군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현재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박 형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군사기밀이 될 수 있어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김중령의 말에 박 형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은희 소장님은 며칠 전까지 현역 군인이셨어요. 소장? 박 형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군 말씀이세요? 네, 정확히는 육군 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역하셨죠. 박 형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조폭들이 장군을 괴롭혔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중령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결과가 뭐죠? 그들이 현재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이요? 김중령이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화면에는 군부대 훈련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종된 조폭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박 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간인 대상 특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소중함과 국가 수호의식을 배우는 교육이죠. 화면 속에서 조폭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간인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몰랐다는 건가요? 네. 이제 알겠어요. 박 형사가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김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이은희 소장님께서 제안하셨을 때 기꺼이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박 형사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을까요? 김중령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조폭들이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군 체험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입니다. 화면 속에서 조폭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자신들이 사인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계속 수사하시면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이요? 이은희 소장님의 신상 정보와 활동 내역은 모두 기밀사항입니다. 함부로 조사하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박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가족들에게는 이미 연락했습니다. 김중령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남편들이 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보시고 나서는요. 김중령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조폭들이 가족들과 화상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한 조폭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겠어. 이제 제대로 살게. 정말이야? 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진짜야. 여기서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있어. 특히 여성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있고. 박 형사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사람들 맞나요? 군대에서 받는 정신교육의 힘입니다.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은희 소장님께서 직접 지도하고 계셔서 효과가 배가 되고 있어요. 소장님이 직접요? 네, 전역하시기 전 마지막 업무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박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이었어요. 형사님, 남편이 연락 왔어요. 어떤 연락이요? 군대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어요.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박 형사가 김중령을 쳐다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 정화 작업이죠. 사회 정화 작업이요? 나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은희 소장님의 마지막 국민 봉사인 셈입니다. 박 형사가 복잡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 파일은 어떻게 하죠? 종결하시면 됩니다. 김중령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자발적 체험 프로그램 참가로 결론 내리시면 돼요. 박 형사가 서류를 받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일일까? 아니면 권력의 남용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은이라는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중령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은희 소장님은 30년 동안 나라를 지켜온 분입니다. 그런 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자신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30년간의 군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초임 소위 시절부터 소장까지 긴 여정이 한눈에 보였죠. 은희가 가장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2살의 어린 소위였던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은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1995년 은희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군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편견도 심했어요. 첫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대대장이 은희를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었죠. 어린애가 군대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사무실에서 타자나 치고 있어. 당시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참 소위가 대대장에게 반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동료 장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중이가 술에 취해 말했던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했어요.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하려고? 결혼 상대나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때 은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몇 년 후 중위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 중에 한 상사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중위님, 이런 거친 훈련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뒤에서 지켜보시면 돼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훈련받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다쳐도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은희는 남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했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밤늦게까지 체력 단련을 했죠. 대위가 되었을 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온 대령이 은희에게 접근했어요. 이중위, 승진하고 싶지 않나? 물론입니다, 대령님. 그럼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주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은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왜? 기회를 놓치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은희의 평가서에는 항상 미묘한 흠이 생겼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승진은 계속 늦어졌어요. 소령이 되기까지 평소보다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같은 기수 남자 동기들은 이미 중령이 되어 있었죠. 은희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한 선배 여군이 조언했습니다.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하지만 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중령이 되었을 때 은희는 처음으로 큰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하 장교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여자 지휘관 밑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은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작전을 맡길 수 없어요. 그때 은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지휘 능력을 평가해 보시죠.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후 그 장교는 은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은희의 뛰어난 지휘력과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대령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여군 확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한 국회의원이 은희에게 물었어요. 대령님, 여군들이 정말 전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은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30년간의 경험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증명입니다. 국회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체력적 한계는 어떡하죠? 체력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과 의지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군들의 정신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준장이 되었고 마침내 소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은희가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여자로서 살아야 했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야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은희야,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 와도 돼.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배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후배들에게 희망이 없어진다. 은희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남자들보다 2배는 잘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식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경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폭들이 자신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너 여자 맞아? 군인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은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지. 그 순간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켜주기로요. 군인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은희가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은희는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어요. 저녁 후 마지막 공식 업무를 위해서였죠. 장군님, 차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김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반항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순응하고 있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교육이 될 겁니다.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조폭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보고서로 받아봤거든요. 첫째 날 그들은 완전히 반발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풀어줘. 리더격이 소리쳤었죠. 하지만 교관들은 차분했습니다. 여기서는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존댓말? 웃기지 마. 그러자 교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팔굽혀펴기 10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 명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성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날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강의였어요. 여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군 교관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조폭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죠. 넷째 날에는 군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려고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토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영토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간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에 조폭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군인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다섯째 날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리더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을. 아니, 사람을 무시했어요. 특히 여성을 무시했고요. 여섯째 날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다른 여군 장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관이 물었습니다. 조폭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전투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한 분들이죠. 여군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는지 말이에요. 조폭들은 점점 더 부끄러워했습니다. 일곱째 날 오늘 마침내 은희가 직접 나타날 차례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은희는 먼저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조폭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했던 곳이었어요. 장군님께서 오십니다. 교관이 조폭들에게 알렸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은희가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한 거죠. 은희가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폭들이 식당 앞에서 만났던 평범한 중년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은희 소장님이십니다. 교관이 소개했습니다. 조폭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거였어요. 은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네. 조폭들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한 명씩 말해보세요. 리더격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군인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가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다른 조폭들도 하나씩 나서서 자신들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더 잘할게요. 그동안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저는 딸한테 여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은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을 남겨뒀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폭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은 곧 군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사세요. 조폭들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전체 장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병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충성, 또다시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의 마지막 교육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다시 평범한 민간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그 식당을 찾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말이죠. 은희야, 오늘은 뭘 먹을까?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걸로 시키세요. 은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그동안 바빠서 못 왔어요. 은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같은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남성 두 명이 은희를 힐끗 보더니 서로 속삭였어요. 야, 저분 혹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맞는 것 같아. 그분 진짜 장군 맞았대. 다른 남성이 확신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 내 형이 그 일 알거든. 한 달 전에 조폭들이 저분한테 시비 걸었다가 완전히 개과천선됐다는 얘기 들었어. 헐, 대박. 그럼 정말 장군이었구나. 젊은 남성들이 은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가 놀라서 그들을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군인이셨나요?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이전에 그랬었죠. 은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젊은이들이 90도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신기해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은희야, 저 아이들이 왜 그럴까?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 예의가 바른가 봐요. 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과 부인, 그리고 고등학생 딸이었어요. 혹시 이은희 장군님 맞으세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가 당황했습니다. 장군은 아니고 그냥... 아, 전역하셨군요. 부인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인사요? 네, 저희 오빠가 한 달 전에 정신 교육 받았거든요. 딸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그 조폭 중 한 명의 가족이었던 거죠. 오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는 막말하고 거칠었는데 지금은 정말 신사 같아요. 부인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처음으로 꽃을 사다 줬어요.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해요. 남성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장군님의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었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좋은 일 하나 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을 때 점주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나라를 지켜주신 분께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약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은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군복 벗어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쁜 놈들 교육시킨 일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어요. 별일 아니었는데요. 별일이 아니긴요. 덕분에 동네가 훨씬 안전해졌어요. 한편 박 형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까? 박 형사가 고민했습니다.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결국 뭐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박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이거야.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분이 장군이었든 아니었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박 형사가 보고서를 마저 써내려갔습니다. 민간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일시적 부재. 현재 모든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가정으로 복귀했으며 사회 적응도가 현저히 향상됨.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박 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은희 씨는 우리보다 훨씬 정의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희와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군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3사람이 된 5명 일동. 어머니가 카드를 읽으시고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군복을 벗어도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구나. 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며칠 후 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서 군사자문위원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해외 근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중령이 제안했습니다. 해외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장군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은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달 후 은희는 유엔 본부로 떠났습니다. 공항에는 그동안 교육받았던 5명이 전부 나와서 배웅했어요. 장군님 건강하세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은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은희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나라가 보였어요. 이제 더 큰 세상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은희가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그 식당 앞 벤치는 장군님의 벤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곤 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